스케치업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런이라고 하는 항목과 라이센스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 항목을 우린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템플릿이 예제란 뜻입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제를 끄집어내서 바로 거기서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환경 설정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주로 작업하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서 그걸 저장해 놓고 쓸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심플 템플릿, 간단한 예제, 피트&인치. 피트&인치라는 단위가 있죠. 피트라는 단위와 인치라는 단위가 따로 있죠. 그 다음 심플 템플릿, 미터. 기본 단위가 미터로 나갑니다. 아키텍처 디자인, 피트&인치,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 네, 요거 쓰셔야 됩니다.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를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실내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주로 건축을 할 겁니다. 스케치업은 딱 건축과 실내 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요. 못합니다. 안 돼요.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제품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주얼리 디자인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어려울 뿐입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울 뿐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왜 그런 말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자, 아키텍처 디자인, 미터가 있고요. 내려보면, 어반, 플레이닝, 피트, 어반, 미터,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키텍처 디자인을 쓸 겁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실내 건축, 인테리어라고 하는 이 건축과 실내 건축에서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를 쓰죠. 미국이나 영국은 인치, 피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겠죠.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센티미터도 아니고 미터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타팅 스케치업 누르시면 이제 조금 있다가 스케치업이 실행될 겁니다. 스케치업 화면이 이러합니다. 제일 먼저 맨 위에가 풀다운 메뉴입니다. 이곳에 모든 명령어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풀다운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툴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트레이입니다. 이 트레이 부분은 윈도우 메뉴에 보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트레이를 몇 개 찍어서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레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엔티티 인포라고 하는 엔티티 인포는 객체 정보를 뜻하는 뜻입니다. 객체 정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다음 이 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다른 툴 메뉴들이 이렇게 더 있는 거죠. 그 중에 상단에 있는 게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툴 메뉴고요. 제 왼쪽 메뉴에 보면 라지 툴셋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요. Getting Star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etting Star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가 라지 툴셋입니다. 체크한 다음에 드래그하면 갖다 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스타트에 있는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는 이렇게 묶어놨다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면 여기는 그냥 다 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꺼내놨다면 여기는 그냥 다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은 3D 프로그램입니다. 즉 X축, Y축, Z축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은 X, Y, Z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평면이라고 하죠. 근데 스케치업은 X축, Y축, Z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우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 선, 초록색 선, 파란색 선, 이걸 가지고 X, Y, Z를 따지게 됩니다. 스케치업에선 X, Y, Z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즉 빨간 축, 초록색 축, 파란 축, 이렇게 구별할 뿐입니다. 빛의 삼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RGB 컬러라고 합니다. 네, 그걸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레드, X축, 그린, Y축, 블루, Z축. 실생활, 우리 실세계로 그대로 따지면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바닥은 XY면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바로 Z축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Z축,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블루 엑시스로 축을 올려야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면 제어하는 명령어가 조금 필요합니다. 화면을 제어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가 화면 제어 명령어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 있어요. 이게 화면 제어 명령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그 아래도 카메라 명령어입니다. 카메라 명령어예요. 자, 찾아보시죠. 자, 맨 첫 번째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화면 회전입니다. 오빗 명령을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회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회전되는 거 맞습니까? 안 되시는 분? 자, 없죠? 그 다음 그 옆에 핸드툴이 있습니다. 손바닥 있죠? 요걸 펜이라고 합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이동입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겁니다. 화면을 좌우 상하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오빗은 뭐냐면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차이점이 이거예요. 화면 이동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면을 미니까 내가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오빗은 뭐냐면 내가 카메라를 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고 보는 방향이 있죠? 내가 돌리는 거예요.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빗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다른 개념이 나와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오빗과 펜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합니다. 휠 드래그. 그러면 오빗이 됩니다. 오빗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휠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오빗입니다. 그 다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해보세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면 펜 들어갑니다. 화면 이동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돋보기네요. 줌툴입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셔요. 좌우로 움직이지 말고 위아래로. 드래그를 위아래로 합니다. 줌인 줌아웃. 일단 우리가 화면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화면 제어하기.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화면 맞춤. 뭐가 있든지 간에, 화면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걸 화면에 전부 다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더라도 그게 딱 화면에 맞춰주는 겁니다. 화면 맞춤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 그림만 딱 나올 거예요. 자, 하나 더. 휠을 돌려보세요. 마우스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되는 거 보이시죠?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자, 우리가 쓰는 명령어들은 어디까지냐면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만큼이에요. 딱 요거만 쓰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 얘네들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라지 툴셋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아니다. 여기까지. 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카메라 뷰를 볼까요? 카메라 메뉴. 카메라 메뉴에 보면 프리비어스 넥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 화면, 다음 화면이란 뜻이니까 무시하시고요. 스탠다드 뷰라고 있습니다.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라이트 뷰, 백 뷰, 바텀 뷰. 프론트 뷰란 얘기는 정면에서 바라본 거, 탑 뷰는 하늘에서 바라본 거, 레프트는 왼쪽에서 바라본 것,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것, 백은 뒤에서 바라보고 바텀은 아래에서 바라본 것. 총 6개의 화면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을 이미 여기서 세팅해 놓은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 파라렐 프로젝션과 퍼스펙티브하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파라렐 프로젝션은 원근감이 없는 뷰를 말합니다. 파라렐 프로젝션, 얘는 원근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있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퍼스펙티브는 정확하게 말하면 투시도란 뜻이에요. 투시란 얘기는 원근감 있게 사물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눈높이에서 원근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본 것. 이게 퍼스펙티브, 투시도입니다. 파라렐 프로젝션은 이 투시, 원근감을 지워버린 겁니다. 원근감 없이 바라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주 사용합니다. 자, 볼까요? 보시면, 자, 이렇게요. 원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 갈수록 사물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자, 보세요. 제가 가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가이드를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멀고 여긴 가깝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 보이시나요? 원근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근감이라는 것 때문에 멀리 갈수록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퍼스펙티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놓으면 원근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계속 나란하게 가버립니다. 나란하게 가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볼 때 내가 파라렐 프로젝션, 원근감 없이 보든가, 때때로는 원근감 있게 보든가, 두 가지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한번 왔다 갔다 해 보시고, 또 하나 탑뷰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게 하늘에서 바라본 것, 프론트 정면에서 바라본 것, 라이트 오른쪽에서 바라본 것, 레프트 왼쪽에서 바라본 것, 바라본 방향들을 한번 제어를 해 보시죠. 이렇게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시죠. 자, 이제부터는
그리는 명령어들을 쭉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리는 명령어, 그 다음에 수정하는 명령어, 그 다음 3D로 실제로 만드는 방법들을 쭉 설명할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연필 그림 있죠. 연필 그림 라인 명령어입니다. 그 아래 프리핸드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프리핸드는 드래그 하시면 돼요. 라인은 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 명령어로 클릭,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툴팁이 떠요. 자, 지금 검정색이죠. 화면을 보시면. 근데 지금 어때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툴팁이 떠요. on red axis, 즉 빨간색 축과 나란한 방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빨간색 축과 똑같이 평행임선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면 on blue axis, 자, on green axis. 클릭. 자, 끝점 지정하고 쭉 와서, 자, 클릭. 제가 사각형을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려지죠? 계곡선이면 면이 안 생겨요. 패곡선이면 자연스럽게 면이 생겨버립니다. 요거 지금 패곡선이 됐기 때문에 면이 생긴 겁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꼭지점을 맞닿고 Z축으로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그리는 방향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는 방향을 제어하는 방법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 키요. 화살표 오른쪽, 왼쪽, 위쪽입니다. 아래쪽은 기능이 없어요. 키보드에 보시면 위, 아래, 좌우 화살표가 있죠? 이 중에 아래쪽은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입니다. 오른쪽이 빨간, 그러니까 레드 엑시스, 왼쪽이 그린 엑시스, 위쪽이 블루 엑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클릭한 다음에 누르면 다른 방향으로 선이 안 그려져요. 클릭한 다음에 누르면,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지정하면 이렇게 선이 더 길게 그려지긴 했지만 이렇게 육면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레드 엑시스 방향인지 혹은 그린 엑시스 방향인지 혹은 블루 엑시스 방향인지를 내가 이와 같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라인을 그릴 때 뿐만이 아니고 이동한다든지 회전한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등등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살표 키입니다. 이게 축의 방향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저처럼 축의 방향을 제어해서 한번 육면체를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면 이렇게 사각형 그리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선택하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라인 툴 옆에 보시면 지우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모서리를 이렇게 지울 수는 있습니다.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면도 함께 사라지거든요. 근데 오래 걸려요. 자, 지우개 이레이저 옆에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된 툴이 있습니다. 얘가 셀렉트예요. 빈 공간에서부터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랗게 바뀐 건 선택된 겁니다. 다시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주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다시 보세요. 빈 공간에서부터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그럼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선택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그려진 이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걸쳐진 부분도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선이 걸쳐지고 있죠? 여기도 걸쳐지고 있죠? 자, 그러면 선택이 돼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포함 선택, 걸침 선택. 포함 선택, 걸침 선택. 내가 이걸로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는 범위가 서로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선택하고서 키보드에 del 키를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고 키보드에 del 키 누르면 간단하게 지워집니다. 또 하나, 컨트롤 키하고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럼 전체 삭제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보시면 로테이티드 렉탱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전 사각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사각형은 이렇게 직각으로만 그릴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로테이티드 렉탱글러는 내가 이렇게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평면으로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각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편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는 밑면입니다. 아랫면이고요. 밑면의 방향입니다. 밑면의 방향. 두 번째는 다른 축. 이 축인데 각도랑 함께 포함돼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숫자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이 있습니다.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역시 마찬가지 화살표를 이용해서 중심 반지름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하면 중심 반지름, 자, 이렇게요. 서로 방향이 다른 원들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역시 한번 해보시죠. 그 아래 보시면 폴리곤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이에요. 일단 숫자로서 이 폴리곤을 제어하는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클릭하고 중심 반지름을 넣으면 그려집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중심 반지름으로, 자, 이렇게 다각형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라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그려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숫자를 가지고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라인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럼 선이 나오겠죠? 자, 마우스로 방향을 이렇게 딱 맞춥니다. 그 다음에 그냥 숫자를 씁니다. 1000이라고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1000mm 짜리 선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자요, 축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또 숫자 씁니다. 1000mm. 또 방향을 맞춥니다. 숫자를 씁니다. 자, 마지막은 그냥 클릭.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0인 정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내가 숫자를 쓰면은요, 일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옵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아니 우측 하단에 숫자가 쓰는 란이 있어요. 내가 키보드로 숫자를 쓰면 여기에 다 기입이 돼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자동이, 여기를 누를 필요도 없고요. 단지 포커스가 스케치업에 있으면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가요. 자, 좌표를 이용하는 건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이죠? 클릭했습니다. 가로가 1000이고 세로가 2000인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씁니다. 2000 쉼표 1000 그리고 엔터. 2000에 거꾸로 썼나요? 네. 2000에 1000인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클릭합니다. 단식 100 1000, 2000 콤마를 치면 돼요. 콤마, 쉼표. 가로의 길이, 쉼표, 세로의 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크기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클릭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눌렀어요. 1000, 2000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버린 거죠. 다시 볼까요? 자,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1000, 2000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숫자를 이용해서 가로와 쉼표, 세로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금방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로, 쉼표, 세로. 원을 누릅니다.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을 쓰시면 돼요. 500. 그러면 반지름이 500인 원. 화살표 방향을 누릅니다. 중심점 지정합니다. 반지름 1000. 반지름이 1000인 원. 자, 방향 지정합니다. 중심점 지정하고요. 반지름 1000. 그러면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방향의 원들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원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바뀌어요. 사이드라고 바뀝니다. 원에는요, 정확하게 진 원이 아닙니다. 24각형 원이에요. 얘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12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심 클릭하고 반지름 500. 그러면 자, 보세요. 12각형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클릭하고 육각형 6엔터 중심 클릭하고 반지름 500엔터. 그러면 반지름이 500인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꺾어지는 점 하나에 면이 하나씩 대응이 돼요. 나중에 이렇게 3차원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면이 한 개씩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 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면이 무수히 많아지게 돼요. 컴퓨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눈속임으로 감추는 겁니다. 24각형이나 혹은 뭐 32각형 이래버리면 사람의 눈은 진 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의 개수로 조절을 해서 원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넣는다고요? 모서리의 개수요. 24개, 엔터, 중심점, 반지름.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24개인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가 각이진.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정다각형 그리는 게 똑같아요. 폴리곤을 누르면 몇 각형을 만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모서리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엔터. 그리고 중심점, 반지름점. 서클이랑 똑같아요. 서클과 폴리곤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면을 올렸을 때 3차원으로 면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면이 각지게 나오느냐 아니면 면이 부드럽게 떨어지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폴리곤, 팔각형 엔터, 중심점, 반지름 엔터. 한번 해보시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얘를 볼 거예요. 아크요. 아크를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중심, 그 다음에 시작, 끝. 3번을 클릭합니다.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한번 해보시죠. 투포인트 아크. 시작점, 끝점, 중간점이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시작, 끝, 중간.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3포인트 아크입니다.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많이 비슷하네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포인트 아크입니다. 나온 김에 파이도 있습니다. 중심, 시작, 끝. 그러면 면이 들어가죠. 요걸 파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아크를 시작했어요. 그냥 아크입니다. 모서리의 개수를 먼저 지정합니다. 모서리의 개수, 예를 들어서 4개 엔터, 중심점, 그 다음에 반지름 500, 그 다음에 각도 뭐 75도.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 4개로 꺾어졌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지정해야 될 거,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입니다. 12개 엔터, 중심점, 그 다음 반지름, 그 다음에 각도 190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쉽게 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로 제어해서 얼마든지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모서리의 개수 6개, 그 다음 시작점, 그 다음 반지름, 그럼 중간점. 그러면 이렇게 호가 그려지겠죠. 3포인트 아크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모서리의 개수 6개, 시작점, 그 다음에 전체 길이 500.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길이네요. 그 다음 마지막 길이, 이번엔 각도네요. 120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 반지름, 그 다음 각도. 그러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도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값을 넣어가면서 전부 다 한 번씩 그려보시죠. 자, 렉탱입니다. 클릭하고 보니까 500이 500이래요. 500, 쉼표 500, 그리고 엔터. 그럼 500에 500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뭐냐면 풀앤푸시라는 명령어입니다. 바로 요 명령어예요. 요 명령어입니다. 스케치업에서 3차원을 만드는 명령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풀앤푸시하고 팔로우미하고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만 3차원으로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요 두 개예요. 딱 두 개입니다. 풀앤푸시와 팔로우미입니다. 풀앤푸시는 이렇게 면을 만들어진 면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면체가 되죠. 면을 돌출시켜서 그 형태를 만드는 것, 그걸 풀앤푸시라고 합니다. 높이가 200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200 쓰고 엔터.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클릭하고 200, 쉼표 200, 풀앤푸시 800.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반지름 250이랍니다. 그러면 파이를 쓰면 되겠군요. 클릭하고 반지름 250, 그 다음에 이렇게 180도, 그리고 풀앤푸시로 500.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 250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숫자 옆에 원의 경우 R 250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지름 250mm란 뜻입니다. R이 라디어스의 약자예요. 라디어스의 약자고, 라디어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반지름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에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원의 경우입니다. 원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름 200mm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파악할 때 R250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 반지름 250mm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냐면 파이 2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 지름이 200mm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R500이네요. 자, 파이를 가지고 500 엔터, 그 다음에 90도 엔터, 풀앤푸시로 높이 500 엔터. 자,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54쪽 55쪽을 쭉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앤푸시입니다. 이미 얘네들은 돌출이 끝났잖아요. 풀앤푸시예요. 풀 당기다, 푸시 밀다,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다시 밀고. 이해되시나요? 얼마든지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값을 가지고 당기고 밀고를 해보세요. 스케치업에서는 컨트롤 키가
복제의 기능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고요. 자, 올라가죠? 선택을 했는데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복제가 됩니다. 면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보세요. 그럼 복제가 됩니다. 단순히 풀앤푸시를 떠나서 이렇게 풀앤푸시를 떠나서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면이 여러 단계로 쭉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뗐어요. 그럼 커서 옆에 더하기 키가 나와요. 지금 없어졌죠? 다시 한번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보세요. 자, 이때 클릭하면 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서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커서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풀앤푸시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면 추가가 되는 풀앤푸시가 됩니다. 그리고 모델링 할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엔 팔로우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팔로우미, 따라오세요 란 뜻이죠. 따라오세요 란 뜻입니다. 자, 제가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모서리 개수 24개,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다시 원을 그릴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요. 이렇게 제가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서로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팔로우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면을 먼저 선택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드래그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이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해당 경로를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팔로우미를 쓴 두 번째 방법. 먼저 경로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팔로우미를 누릅니다. 그리고 면을 클릭해 주세요. 훨씬 쉽죠? 다시 볼까요?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경로를 선택합니다. 일단 경로 선택. 그 다음 팔로우미 명령어 실행하고 면을 클릭.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반지름이 200이고 그리고 높이가 300이랍니다. 서클 반지름이 200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라인, 아니 어떻게 그릴까요? 자,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서 높이로 300. 자,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으로 다시 볼까요? 자, 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그냥 조심스럽게 찾아갑니다.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클릭. 그 다음 화살표 키로 Z방향, 높이 300. 그 다음에 똑같이 찾아갑니다. 자, 여긴가요? 여긴가요? 네, 상관없죠? 클릭하고 중심까지 클릭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먼저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면 클릭. 만들어진 거 맞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거 팔각형이네요. 정다각형. 8 엔터. 그 다음
얘는 200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반지름이 200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200 엔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릴 건데 찾기가 애매하네요. 자, 여기네요. 높이는 300. 자,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네요. 500이 500이군요. 렉탱글 500, 쉼표 500. 똑같이 라인. 이번엔 대각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세요. 그냥 과감하게. 그 다음 이레이즈 툴로 지웁니다. 라인. 이 꼭지점에서 Z방향으로 400.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로를 지정합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Shift 키 눌러주세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추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빼기 선택이 됩니다. Shift 키는 추가 선택 혹은 빼기 선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팔로우 미 클릭. 자, 원이네요. 반지름 200입니다. 서클 반지름 200. 자, 서클 반지름 200. 그 다음 라인.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선을 그리고 반쪽을 지웁니다. 이렇게요. 자, 클릭하고 팔로우 미.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서클. 자, 방향을 지정하고 원의 중심 여기 있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위로 올려주세요. 반지름 200. 뭐야? 다시요. 클릭하고 반지름 200. 네, 이렇게 생긴 거죠. 똑같이 경로 지정하고 그 다음 반만, 이렇게 반만 그립니다. 반만. 반쪽 지우고 엔터. 경로 지정하고 그 다음 팔로우 미. 그러면 구슬 200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도너츠도 해봤죠? 자, 서클 반지름 500. 얘 지우고 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서클 수직으로, 자,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반지름 100. 경로 전체 지정하고 팔로우 미. 자, 되나요? 자, 56쪽을 똑같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66쪽도 똑같이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